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언어와 매체 멘토를 맡은 김소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미래인 교과서 92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장의 짜임에서는요, 문장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문장을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분석하고 또 다른 종류로 분석할 겁니다. 이번 문장의 짜임에서는요, 문장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문장이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갖추고 있고 의미상 완결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는데요. 문장은 크게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혼문장은 문장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만 나타나요. 홀이 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겹은 이와 반대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2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즉, 문장은 혼문장, 겹문장으로 나눠 볼 수 있고, 겹문장은 또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는 문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이게 팔이에요. 이렇게 사람을 안아줄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아이를 포함한다. 이어진 문장은 이렇게 손을 잡는 쭉 이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아는 문장입니다. 다른 문장 안에서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절을 안긴 문장이라고 합니다. 이때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으나 독립하여 쓰이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쓰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안긴 문장의 개념이 다른 문장 안에서 하나의 성분처럼 쓰이는 절입니다. 하지만 안긴 문장은 문장이라고 볼 수 없고 절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아는 문장의 예로는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여기서는 비가 오기가 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했습니다. 을을 앞에 붙었으니까요. 즉, 명사절은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 비가 오다에서 명사형 어미, 미음, 그리고 기, 비가 오기로 바뀌어서 결합하여 만들어지며 문장에서는 목적어뿐만 아니라 주어, 보어 역할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형절을 가진 아는 문장을 살펴봅시다. 나는 수영이가 추천한 책을 읽었다. 여기서 수영이가 추천한까지가 관형절이 되는데요. 원래 문장대로라면 나는 책을 읽었다. 근데 그 책이 무엇이냐면 수영이가 추천한 책 이렇게 됩니다. 관형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수영이가 추천한다에서 관형 사용어미 니은, 는, 던, 수영이가 추천한, 수영이가 추천하는, 수영이가 추천할, 수영이가 추천하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양이가 소리도 없이 들어왔다. 여기서 부사절은 소리도 없이입니다. 원래 문장은 소리도 없다 였는데 전미사 이가 붙어서 소리도 없이가 된 것이죠. 혹은 부사형 어미 개, 도로, 아서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방은 먼지도 없이 깨끗하다에서도 마찬가지로 먼지도 없다가 전미사 이가 붙어 먼지도 없이라는 부사절 그리고 부사절을 가진 아는 문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사절은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데요. 예외적 상황으로 벌써 바깥이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해서 칠흑같이는 부사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칠흑 플러스 같이 여기 띄어쓰기가 없는 경우는 얘가 조사인 경우예요. 그래서 얘는 부사절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칠흑은 흑입니다. 여기서 칠흑은 좀 까맣고 까맣고 안 보이는 어두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칠흑 아닙니다. 다음은 서술절입니다.
그 강아지는 머리가 좋다. 강아지가 머리가 좋다. 이렇게 주어가 2번 나오고 서술어가 나왔어요. 여기가 서술절이 되겠습니다. 서술절은 서술어 역할을 하며 절 표지가 따로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강아지는 주어, 머리가 좋다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머리가 좋다 서술절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의 특징은 주어가 2번 나온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서술절을 가진 아는 문장을 구별해야 할 때는 이 특징을 잘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용절을 가진 아는 문장을 살펴봅시다. 지영이가 내게 어디 가냐고 물었다. 해서 내게는 사실 안 보셔도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한 거고요. 인용절은 어디 가냐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용을 할 때는 조금 더 생생한 인용의 부사격 고, 라고와 함께 쓰는데요. 여기서는 고가 쓰였죠. 이 2가지는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자주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준비해 봤습니다. 직접 인용, 간접 인용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쉽게 말하면 직접 인용은 조사 라고가 붙고 간접 인용은 고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라고 앞에는 이렇게 따옴표를 좀 써요. 예를 들면 지영이가 어디 가니? 라고 물었다. 이러면은 지영이의 말을 직접 인용한 건데 이 경우에는 좀 더 지영이가 말하는 것처럼 생생한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반면 간접 인용에서는 지영이가 어디 가냐고 물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2 사용법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따옴표를 붙이는 거는 안 됩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따옴표라고 그냥 고. 다음으로는 이어진 문장에 대해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어진 문장이란 2 이상의 절이 연결 어미로 이어진 겹문장을 말합니다. 이때 절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으나 독립하여 쓰지 못하고 다른 문장의 성분으로 쓰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겹문장 개념에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어진 문장 파트에 들어가 볼 거예요. 그런데 이 이어진 문장은 또다시 2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등과 종속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 문장인데 여기서는 연결된을 괄호쳐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이라고 말하는 게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뒤 절이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 관계를 맺고 있는데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분다 에서는 나열된 모습을 볼 수 있죠. 1, 2, 3 이런 식으로 나열돼 있고 내일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 것이다. 올 하고 선택을 주고 있어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에서는 고, 으며, 으나, 지만, 거나, 든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입니다. 이때는 절의 의미가 독립적이지 못하고 종속적인 관계일 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조건, 원인, 양보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비가 오면 창문을 닫아라. 얘는 if라고 볼 수 있죠. 그냥 만약에 비가 온다면 여기서는 주어가 생략됐습니다. 너는 창문을 닫아라. 이때는 조건을 말하고 있어요. 비가 온다면 창문을 닫는 것이며 비가 오지 않으면 창문을 닫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암묵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 만약 비가 오지 않았다면 땅이 젖는 일도 없었겠죠. 따라서 이거는 원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나타낼 때 는데, 아서, 어서, 은이, 으면, 아야, 뭐뭐, 아야, 뭐뭐, 어야, 아도, 어도, 더라도, 으려고, 으러 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땅이 비가 와서 젖었다 라는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땅이 젖었다 안에
땅이 비가 왔기 때문에 젖었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비가 와서 땅이 젖었다 라고 볼 수도 있죠. 즉, 종속적으로 연결된 이어진 문장은 부사절을 가진 않은 문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관계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는 학자들끼리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탐구거리로 남겨두기로 합시다. 어떠셨나요? 이번 수업도 유익하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념 위주로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94쪽에 더 알아보기, 문장의 짜임에 따른 표현 효과를 알아보고 학습 활동과 문제풀이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에 봐요.